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서 건강중거 시즌2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말 어떻게 이해했었죠? 뭐뭐 해주세요 라는 단어 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 대신에 뭐뭐 해주세요 라는 말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문장 앞에 请帮我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뜻글자라는 데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였나요? 단어의 특징과 역할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단어를 봤을 때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의 양, 즉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이 시간의 양의 역할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동사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동사 뒤에 온다는 거였죠?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시간에요, 공항중국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요,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장 봤더니요, 줄을 서주세요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같이 빨간 펜을 들고 한글 발음 위에 성조 표시 한번 해볼게요. 请排成一行请排成一行. 자,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로를 봤더니요, 줄을 서다란 동사가 필요하네요. 자, 줄을 서다란 표현은 원래 두 글자 동사인 바이뚜이란 말이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 줄로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 줄이란 말은요, 줄과 열에 해당되는 우리말의 한자어 행열을 갖고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이란 말은 숫자 한 글자를 붙여서 이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일리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봤더니 바이라는 줄을 서던 동사 뒤에 청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국어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저마다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동사 뒤에 따라붙는 청이란 단어는요, 그 동작의 결과가 어떠한 변화 사실을 이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펴보면 줄을 서서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한 줄로 이러한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살펴봤더니 뭐뭐 해주세요, 줄을 서서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어떻게? 한 줄로 이렇게 딱딱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请排成一行请排成一行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다음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편도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왕복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자, 빨간 펜을 들고 성조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您要单程还是往返您要单程还是往返 자, 먼저 수를 살펴봤더니요, 뭐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뭐 하시겠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문 형태네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의문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문문의 종류에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문장 맨 끝에 말을 붙이는 의문문 배운 적이 있죠. 두 번째, 긍정과 부정을 사용하는 의문문이 있었습니다. 정반 의문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뒤에 마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세 번째, 의문대명사를 사용하는 의문문이 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문대명사를 사용했을 때에는 문장 맨 끝에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배울 A, 还是B, 물음표 A, 还是B, 물음표 이와 같은 선택 의문문입니다. 선택 의문문에서요, A, 还是B, 물음표의 사이에 쓰이는 还是라는 단어는요, 접속사로 쓰여서 A와 B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말로 이해해 본다면 뭐뭇이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지요.
자, 다시 돌아와서 살펴봤더니 A, 还是 B, 물음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가 갈래? 아니면 내가 갈까? 라는 문장 만들라 그러면 딱딱 갖다 붙이면 되겠죠? 你去还是我去?你去还是我去? 요와 같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A와 B 자리에 편도를 나타내는 딴청, 딴청이란 글자와 왕복을 의미하는 왕판, 왕판 이러한 글자를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살펴봤더니요. 손님은 원한다, 편도 아니면 왕복 이러한 패턴이 될 겁니다. 자, 중국어로 한번 붙여볼까요? 您要单程还是往返?您要单程还是往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세 번째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자, 빨간색 펜을 들고 한글 발음 위에 성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没有包好,没有包好. 자, 먼저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장하다란 동사가 보이네요. 원래 포장하다란 동사는요, 한 글자로 빠오, 빠오, 두 글자로 우리 앞에서 배운 빠오주앙, 빠오주앙이란 단어가 보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빠오라는 한 글자 동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요, 중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의 특징을 알면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아주 수월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중국어의 특징은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 위치, 자리, 즉 있어 보이는 말로 어순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중국어의 위치, 자리를 알기 위해선 뭘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요, 바로 세 번째, 단어의 품사와 성분을 공부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공부할 때 취, 가다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이고요, 漂亮, 예쁘다 예쁘다가 아니라 바로 형용사라는 사실에 주목해라 이 말일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뭐가 발달했냐 봤더니요, 부사와 보어가 발달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앞으로 부사란 말 나왔을 때는요, 다 같이 부사는 수로 앞에,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란 말이 나오면요, 보어는 수로 뒤에, 보어는 수로 뒤에 이렇게 위치를 갖고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살펴봤더니, 자, 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란 말을 봤을 때 빠오라는 동사 뒤에 따라붙는 하오 역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원래 하오란 단어는요, 좋다라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동사 뒤에 하오가 쓰이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품사와 성분이 결정되는 중국어의 특징에 따라 우리는 이것을 보어라는 말을 써줍니다. 즉 하오라는 단어가 동사 뒤에 왔을 때에는 그 동작의 결과가 아주 잘 뭐뭐하다라는 그러한 결과보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응용해 볼게요. 자, 먹다라는 동사 뭐가 있나요? 吃. 이 뒤에 하오라는 결과보어가 붙게 되면 먹은 결과 아주 잘 먹었다 이러한 어감이 되고요. 보다라는 동사 다 같이 칸 동사 뒤에 형용사 결과보 하오가 오게 되면요, 그 본 결과 아주 잘 봤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포장하다는 동사 빠오 뒤에 붙는 하오라는 결과보가 붙게 되면요, 포장한 결과 아주 잘 포장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동작의 결과가 좋지 못했다라는 부정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동사 앞에 메이오라는 과거 부정의 표현을 붙여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봤더니요, 뭐뭐하지 못했다, 포장하다, 아주 잘 이러한 표현이 아닐까요? 딱딱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没有包好, 没有包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초과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보이네요. 다 같이 한글 발음 위에 성질 표시해 보겠습니다. 您应该缴纳超重费. 您应该
交纳 차오종페이. 자, 먼저 수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금을 내다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요금을 내다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흔히 돈을 지불하다는 동사인 후첸, 후첸을 사용하지 않고 규정된 금액에 따라서 돈을 내다라는 동사, 즉 납부하다라는 동사, 즉 지아오나, 지아오나를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어에서는요, 상황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다르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가 보이네요. 자, 뭐뭐 해야 한다는 조동사, 즉 뭐가 있나요? 다 같이 인가이, 인가이, 인가이라는 단어를 동사 앞에 붙이게 되면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조동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 가능할 땐 조동사 뭐가 있었나요? 능. 두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뭐가 있었죠? 야. 세 번째,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라는 상황에 허락을 구할 때 쓰이는 조동사 뭐가 있었나요? 可以. 네 번째, 뭐뭐 하고 싶다라는 소망과 바람을 의미하는 조동사 뭐가 있었나요? 다 같이 想.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배운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 뭘 써라? 인가이. 이러한 동사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초과 요금이라는 목적어만 하면 되겠네요. 초과 요금이란 말은요, 무게를 초과하다는 동사, 즉 초과하다 무게를 나타내는 차오종 동사 뒤에 비용을 의미하는 페이를 사용해서 차오종페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봤더니, 자, 당신은, 즉 손님은 뭐뭐 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합니다, 뭐를? 초과 요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딱딱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您应该缴纳超重费，您应该缴纳超重费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이 보입니다. 국내선 연결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자, 한글 발음의 성조 표시 한번 해볼까요? 不能跟国内线连接，不能跟国内线连接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불가능하다란 말이 보이네요. 불가능하다란 말은 쉽게 표현해 보면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단어, 조동사 뭐가 있었죠? 능. 그러면 할 수 없다라 그러면 뿌만 붙여서 不能, 不能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결이 불가능하다란 말은, 즉 다시 쉽게 표현해 보면 연결할 수 없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不能이라는 표현 뒤에 동사인 연결하다, 连接, 连接를 붙이면 不能连接, 不能连接라고 해서 연결할 수 없다, 즉 연결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요, 중국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무조건 동사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동사와 관련된 뭐뭐와라는 전치사 표현을 같이 외우면 회화를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나다라는 동사 뭐가 있나요? 见面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와 만나다라 그래서 跟见面 이렇게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연결하다는 동사 连接 이 말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뭐뭐와 연결하다 그래서 跟连接 이렇게 활용해 보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자, 뭐뭐 할 수 없습니다, 뭐뭐와 국내선과 연결하다 이렇게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不能跟国内线连接，不能跟国内线连接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오늘도 오쌤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수업 시작해 볼게요. 비슷한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으니 열심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탑승객들에게 줄을 서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줄을 서다 라는 단어는 바이뚜에 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앞에 징을 넣어 줄 서주세요 라고 표현할 때는 징바이뚜에 라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 라는 단어는 덩호 라고 하는데요. 줄을 서서 기다리다 라고 표현할 때는 바이뚜이 덩호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구라는 단어는 루고추 라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짜이를 넣어 입구에서 라고 표현할 때는 짜이 루고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 앞에 다시 징을 넣어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표현할 때는 징在路口处排队等候징在路口处排队等候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请在路口处排队等候请在路口处排队等候 순서 차례라는 단어는 顺序 라고 하고요. 무엇에 따라서 라는 전치사 안을 사용해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라는 표현은 按顺序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기다리다 라는 단어는 어떻게 말했죠? 等候였죠. 순서대로 기다려주세요 라고 표현할 때는 按顺序等候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뒤쪽이라는 단어 호비엔과 어디에서 짜이를 사용해 뒤쪽에서 라는 표현은 在后边 그리고 문장 앞에 쓰여 부탁의 어감으로 쓸 수 있는 징을 다시 한번 넣어 뒤쪽에서 차례로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은 请在后边按顺序等候请在后边按顺序等候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请在后边按顺序等候请在后边按顺序等候 선택 의문문에 사용하는 还是를 가지고 문장 연습해 볼게요. 카드 결제하다 라는 단어는 刷卡 라고 하고요. 현금이란 단어는 现金 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카드로 결제하실 건가요? 현금으로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刷卡还是现金 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조동사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要와 당신이라는 닌을 활용해 신용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您要刷卡还是现金您要刷卡还是现金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您要刷卡还是现金您要刷卡还是现金 비즈니스 좌석이라는 말은 公务舱 이라고 하고요. 일반석 보통석이란 말은 经济舱 이라고 합니다. 조동사로 쓰여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동사로 쓰여 원하다 라는 단어 要와 당신, 닌을 넣어 비즈니스 좌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석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您要公务舱还是经济舱您要公务舱还是经济舱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您要公务舱还是经济舱您要公务舱还是经济舱 수화물을 확인한 후에 다시 정리를 부탁하거나 물건을 빼주시라고 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짐을 싸다, 포장하다 라는 표현은
빠오라고 하고요. 동사 뒤에 하오, 하오를 쓰게 되면 잘 끝내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잘 포장하다, 잘 싸다 라는 표현은 빠오하오, 빠오하오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시 재차라는 단어 종신과 문장 앞에 징을 넣어 다시 포장해 주세요 라는 표현은 징종신빠오하오, 징종신빠오하오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앞에 쓰여 뭔가 폐를 끼치거나 귀찮게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마판닌, 마판닌을 넣을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죄송합니다만 다시 포장해 주세요 라는 표현은 마판닌, 징종신빠오하오, 마판닌, 징종신빠오하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麻烦您请重新包好麻烦您请重新包好 잘 포장하다, 잘 싸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했죠? 包好, 包好였죠. 이후라는 단어 이호를 사용해 포장 후에 라는 표현은 包好以后, 包好以后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在 오다 来를 써서 다시 오다 라는 표현은 再来 라고 쓸 수 있는데요. 부탁의 어감인 징과 문장 끝에 청유, 권유를 나타낼 수 있는 바를 사용해 다시 오세요 라는 표현은 请再来吧 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포장 후에 다시 오세요 라는 문장은 包好以后请再来吧包好以后请再来吧 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包好以后请再来吧包好以后请再来吧 킬로그램은 꽁진이라고 하는데요. 3kg이라고 말할 때는 쌍꽁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떼어내다, 가져내리다 라는 표현 쥐시아 문장 앞에 부탁의 어감인 징을 사용해 3kg만 빼주세요 라는 표현은 징쥐시아 쌍꽁진 징쥐시아 쌍꽁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쥐시아 쌍꽁진 징쥐시아 쌍꽁진 수화물 관련된 마지막 표현으로 누구의 것인지 물어보거나 이 수화물이 반입이 안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짐은 중국어로 어떻게 말했죠? 싱리였죠. 이 짐이라고 표현할 때는 가까이에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쓸 수 있는 와 짐, 싱리 사이의 양사 거를 사용해 这个行李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중국어로谁라고 하는데요. 누구의 것이라고 표현할 때는 더를 사용해 谁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뭐이다 是를 사용해서 이 짐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这个行李是谁的这个行李是谁的 의문사 谁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 끝에 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这个行李是谁的这个行李是谁的 반입할 수 없는 물건을 꺼내주라고 간단히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들다, 가지다 라는 단어는 나라고 하고요. 나오다 라는 단어 출라이를 뒤에 사용해서 꺼내다 라는 표현은 나출라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앞에 부탁의 어감인 징과 문장 끝에 청유, 권유를 나타내는 바를 다시 한번 사용해 꺼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은 징나출라이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나출라이바 위험물이라는 단어는 危险品
危险品이라고 하고요. 이 짐은 어떻게 말했죠? 这个行李였죠. 자, 문장 사이에 뭐뭐이다, 시를 넣어서 이 짐은 위험물입니다 라는 표현은 这个行李是危险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싫다라는 표현은 托运 인데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단어 不能을 사용해 물건을 실을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不能托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단어 所以를 사용해 이 짐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비행기에 실을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 这个行李是危险品所以不能托运这个行李是危险品所以不能托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这个行李是危险品所以不能托运这个行李是危险品所以不能托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표현 중 몇 가지 표현을 가지고 확인 학습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뒤쪽에서 차례로 기다려주세요. 请在后边按顺序等候请在后边按顺序等候 비즈니스 좌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석으로 하시겠습니까? 您要公务舱还是经济舱您要公务舱还是经济舱 포장 후에 다시 오세요. 包好以后请再来吧包好以后请再来吧 이 짐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비행기에 실을 수 없습니다. 这个行李是危险品所以不能托运这个行李是危险品所以不能托运 자, 그럼 오늘 배운 핵심을 한번 짚어보고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의문문은 어떤 형식이었나요? A 还是 B 물음표 구조였죠. 두 번째, 그럼 이러한 의문문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첫 번째, 문장 끝에 마를 붙여주세요. 두 번째, 긍정, 부정 형식이 있었죠. 세 번째, 의문 대명사를 활용한 의문문이 있었고요. 네 번째, A 还是 B 물음표 구조인 선택 의문문이 있었죠. 자, 그리고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었죠? 중국어의 특징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나요?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다는 거였죠. 두 번째,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위치, 자리, 즉 어순이 정말 중요하죠. 세 번째, 그럼 그 위치와 자리를 알기 위해선 단어의 뭐를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품사와 성분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자, 마지막, 특히 그 중에서도 뭐가 발달했다? 부사와 보어가 정말 발달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再见。 再见。